Xin chào. 네, xin chào các bạn.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원스쿨 대표 강사 윤선혜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안녕하세요에 해당하는 xin chào 배우셨고요. 기본적인 인사말들. 안녕하세요. xin chào. 잘 가. tạm biệt. 다시 만나자. hẹn gặp lại.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시나 인사를 하는데 그냥 안녕, 안녕 이게 아니라 만나서 반가워 이런 표현들까지 함께 얹어서 하나의 대화를 완성해 보실 겁니다. 그 첫 번째 우리 말문트구에서 한번 해보실게요. 오늘도 여러분들 입 빵빵 크게 열어주세요. 자, 우리 타오가 준우에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xin chào 배우셨었죠. 그런데 제가 그 뒤에 어떤 호칭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 타오가 준우에게 붙인 호칭은 이번 시간에 배워볼 텐데 아잉이라는 호칭을 쓰겠죠. 왜요? 준우가 남성이고 자신보다 조금 위이거나 또는 처음 만나서 아직 관계 정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아잉을 썼을 수도 있어요. 한번 어떤 상황인지 볼게요. 자, 그리고 베트남어는 호칭 뒤에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안녕 오빠라기도 하지만 안녕 준우 오빠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호칭 뒤에 준우를 사용해서 xin chào anh 준우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줬네요. 자, 그래서 xin chào anh 할 수도 있지만 xin chào anh 준우 이렇게 지금 타오가 인사를 하고 있죠. 문장 끝에 아를 붙여주면 상대에 대한 예의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이게 없다면 예의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예의를 더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지만 없다고 해서 예의 없는 문장이다? 그건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타오가 하는 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저랑 반복해 보실게요. xin chào 배우셨죠? 그리고 호칭, 남성에 대한 호칭 anh, 그리고 호칭 뒤에 이름을 붙여서 anh 준우 붙였죠. 그리고 문장 끝에 예의 있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이 완성되냐? Xin chào anh 준우 이렇게요. 괜찮으신가요? 자, 그리고 만나서 반가워요 라고 인사를 할 거예요. 지금 둘이 처음 만났잖아요. 이름은 아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어에 nice to meet you에 해당하는 베트남어가 rất vui được gặp 뒤에 호칭, 상대에 따라서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rất vui được gặp anh 하고 인사를 하죠. 어떻게요? rất vui được gặp anh. 천천히 해볼게요. rất vui được gặp anh. 이렇게요. 어려우시죠? 갑자기 우리 xin chào,만 하다가 rất vui được gặp anh 하고 인사를 했어요. 자,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 우리 영어의 nice to meet you 하나씩 따져서 안 외우잖아요. 입에 익도록 한 번만 더 해보실게요. rất vui được gặp anh. 자, 우리 rất 하면은 매우라는 뜻을 가져요. 남부 발음은 rất 되겠죠. vui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수업이 어때요? vui vui 하죠. vui 기쁘다라는 거예요. 매우 기쁩니다. 왜 기쁠까요? 그쵸? 당신을 gặp 만나게 được 되어서 이때 드억은 수동을 나타내지만 지금 우리 첫 시간이잖아요. 수동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쁘구나, 기쁘다라는 문장이구나 이 정도 챙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rất vui được gặp anh 괜찮으시죠? 자, 그러니까 이제 준우가 나도 인사할게. 안녕. 안녕. 이런 거죠. 자, 인사법이 지금 조금 낯선 게 나와 있어요. 자, 이 스타일은 뭐냐면요. 1인칭이 chào 인사할게. 2인칭에게 결국 내가 너에게 인사할게 라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녕 이렇게 통용해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anh 오빠가 준우인 내가 chào 인사할게 em 너에게 타오에게 여기서 타오는 준우보다 아마 직장에서 조금 아랫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호칭이 em으로 확정이 되었죠. 우리 호칭은요
바로 뒤에 뼈대 잡고 해서 단단하게 다져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걱정하지 마시고 타오가 준우에게 아잉이라고 칭했고 준우가 타오에게 M이라고 칭했구나. 요 정도만 챙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인사법이 있지만 Xin chào, chào anh, Xin chào anh 준우아 이렇게도 있지만 또 어떻게도 인사를 할 수 있다? 네, 1인칭이 chào 인사할게 2인칭에게 라고 해서 anh chào em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타오가 이렇게 인사할 수도 있겠죠. 1인칭이 em, 제가요, chào 인사할게요. 누구에게? 당신에게요. 남성인 당신에게 anh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Em chào anh 또는 em chào anh 준우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준우가 인사한 건 이런 원리에 의해서 사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요. 안녕하세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주 다양한 인사법이 있다는 거죠. anh chào em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타오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나도 반가워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우리가 반갑다라는 문장은 이미 배웠어요. Rất vui được gặp 뒤에 호칭을 붙여준댔죠. 여기서 우리 준우가 타오에게 하는 호칭은 M이었어요. 그래서 rất vui được gặp em 하고 인사를 했죠. 그런데 반가워 이러고 끝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반가워, 나도 반가워 이렇게 문장이 이어져야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뭐도 역시에 해당하는 베트남어가 바로 따라해 보실게요. 꾸움, 꾸움, 꾸움. 자, 이 꾸움이라는 부사는 주어와 서술어구 사이에 쓰여요. 항상 위치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아잉, 역시 꾸움, 어떠어떠하다라고 뒤에 서술어가 나오겠죠. 여기서는 아잉 꾸움, 그리고 나도 역시 반가워라고 해서 rất vui được gặp em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괜찮으신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문장 짤막한 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기본적인 인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양하게 인사를 변형해서 보는 거 보셨고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만나서 반가워 해당하는 베트남어 문장 rất vui được gặp anh, rất vui được gặp em 보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쵸? 우리가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쓰이는 꾸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상대에 대한 의견 동조할 때 나도 역시 어떠어떠해 주어, 꾸움, 그리고 서술어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챙기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실게요. Xin chào anh Junho ạ. Rất vui được gặp anh. Anh chào em. Anh cũng rất vui được gặp em. anh cũng rất vui được gặp em 이러고 대화가 끝났죠?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친구 이름 넣어서 바꿔서 한번 연습해 보실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말문 여러분들 어느 정도 트이셨나요? 지금부터는 문법을 탄탄하게 다지는 뼈대 잡고로 가볼게요. 이번 뼈대 잡고에서는 여러분들 베트남어의 호칭이 나왔어요. 자, 우리 영어에서는 호칭이 굉장히 간단하죠. I, you, 그쵸? 근데 이제 베트남어의 호칭은 정말 많이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도 많아요. 베트남어의 호칭을 배우시면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가족 관계에서 부르는 호칭이 사회생활로까지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일부분 한국어에서도 그래요. 예를 들어 내 친오빠한테 오빠라고 호칭을 부르죠. 그런데 대학에서 만난 오빠도 역시 오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생활에서 부르는 호칭이 가족관계에서 파생된 것들이 많다. 베트남어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하나의 호칭이 1인칭도 되고 2인칭도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이것도 우리나라 말로 예를 들면
선생님, 선생님 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2인칭으로서 부를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선생님이 해줄게요. 선생님이 해볼게 라고 해서 이 선생님이란 단어가 1인칭으로도 사용될 수 있죠. 그쵸? 베트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호칭이, 대부분의 호칭이 그래요. 1인칭도 되고 2인칭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특징은 여러분, 베트남어에서 정말 가장 핵심적인 특징인데요.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호칭이 다 다르게 세분화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배운 호칭, 아잉, 오빠라는 호칭 배웠었죠. 아잉 준우 배웠어요. 자기보다 손윗 사람에게 남성일 때 붙이는 호칭, 아잉이라는 호칭을 배웠잖아요. 이때는 반드시 짝지어져야 할 호칭이 M이 됐었어요. 둘의 관계가 직장 상사와 아래 직원의 대화였기 때문에 I과 M으로 확정이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진다는 것. 그리고 제가 이번 시간에 가장 핵심적으로 알려드릴 게 바로 이 관계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와 지금 같이 한번 보실 텐데 첫 번째 여기 호칭은요. 1인칭은 1인칭으로만, 2인칭은 2인칭으로만 쓰이는 호칭들이에요. 여기는요. 그래서 지금 처음 나온 게 나에 해당하는 거죠. 친구 관계에 쓸 수 있는 나는 너 또는 밍이라고 하죠. 자, 나. 여기서 나라는 건 저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즉, 둘이 친구 관계일 때 쓸 수 있는 거죠. 내가 어제 뭐 했어? 친구한테 말할 때 너가 밍이 했어 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나에 해당하는 베트남어 호칭 따라해 보실게요. 너, 밍. 자, 이때는 나죠. 1인칭은 1인칭으로밖에. 나는 나밖에 안 되는 거죠. 1인칭으로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너, 밍. 자, 이제 친구를 불러줄 거예요. 친구야, 만, 너, cậu.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2인칭 호칭. 친구 사이에 쓰는 상대를 부르는 2인칭 호칭은 만, cậu 되겠죠. 그쵸? 그래서 같이 외워주실게요. 만, cậu. 친구 관계일 때 나는 tớ, mình 이렇게 된다. 네, 챙겨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 지금 청자 짜오가 나왔어요. 이 짜오라는 호칭 역시 화자도 되고 청자도 될 수 있는 거죠. 1인칭도 되고 2인칭도 될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서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와 관계가 있을 때는 그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손주뻘이 되겠죠. 손주와 함께 쓸 수 있는 호칭이 바로 짜오가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옹바 그리고 이때 손주에 해당하는 단어 짜오가 되겠죠. 그쵸? 자, 이 따라해 보실게요. 할머니 바 옹바. 자, 이 옹바라는 단어는요. 할아버지 할머니 단순한 직계 관계에서도 쓸 수 있지만 나이가 많은 남성,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쓸 수 있겠죠. 할머니 뻘 되는 사람에게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성이나 여성, 예를 들어 회사의 사장님, 회장님, 나라의 대통령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옴바 호칭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괜찮으시죠? 자, 그리고 이때 짝지어지는 호칭이 바로 뭐다? 짜오가 된다. 손자, 손녀의 뜻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서 하숙할 때,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자취를 했죠. 그때 저희 자취집에 할머니가, 주인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분께 제가 마라고 불러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저를 칭할 때 손자, 손녀 뻘 되는 거죠. 그리고 손자, 손녀처럼 해달라는 감정을 넣어서 짜오라고 칭했어요. 마찬가지로 그 할머니께서도 저를 짜오라고 불러주셨죠. 그쵸?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관계가 확정되는 거다. 그리고 이 짜오라는 호칭이 마찬가지로 옴바라는 호칭도 화자 1인칭으로서도 청자 2인칭으로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개념 정립하면서요. 자, 이 짜오가 손자, 손녀란 뜻도 가지고 있지만
조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카와 함께 쓰인 호칭들이 뭐가 있죠? 큰아버지, 큰어머니에 해당하는 막, 그리고 삼촌, 아저씨에 해당하는 쭈, 그리고 고모, 아주머니에 해당하는 꼬,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따라해 보실게요. 막, 쭈, 꼬. 이때 함께 짝지어진 호칭이 바로 짜오가 되는 거죠. 조카 뻘 되는 아이. 실제로 큰아버지, 큰어머니한테 막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 아빠보다, 우리 엄마보다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한테 막 쓰기도 하고요. 아버지를 기준으로 나이가 조금 어려요 라고 하면 쭈 많이 사용하겠죠. 삼촌에 해당하는. 그리고 어머니보다 나이가 조금 있어요. 그러면 꼬 많이 활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 호찌민 유명한 거 아시죠? 호찌민 아저씨, 호찌민 주석을 베트남 사람들끼리는 마코라고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호 아저씨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는 거죠. 마코, 그쵸? 자,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드리면 제가 물건을 살 때 전 대학생이었잖아요. 그쵸? 그때 대학생 때 아주머니 이거 깎아주세요 라고 말을 할 때 시장에 계신 아주머니께 꼬라고 호칭을 했어요. 고모에 해당한 단어지만 우리 사회생활로까지 확대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그 아주머니께서 저를 뭐라고 불렀냐? 짜오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막, 큰아버지, 큰어머니, 쭈, 삼촌, 아저씨, 그리고 꼬, 꼬모, 아주머니. 이때 함께 짝지어질 수 있는 호칭이 바로 짜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울게요. 옹바 짜오, 막, 쭈, 꼬, 짜오. 자, 짜오와 함께 짝지어진 호칭 보았어요. 다시 한번요. 옹바 짜오, 막, 쭈, 꼬, 짜오.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기 M과 짝지어진 호칭으로 넘어갈 텐데요.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시면서 가장 많이 쓸 거고요. 또 우리 책에서 가장 많이 쓰인 호칭이 바로 아잉과 찌가 되겠죠. 왜냐하면 아잉은 일반적으로 오빠나 형, 찌는 누나나 언니.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친구와 내 연배에 비슷한 오빠나 언니 또는 형과 누나들을 많이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아잉찌, 오빠나 또는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또는 많은 남성에게 또는 많은 여성에게는 찌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준우와 타오가 처음 만났다고 한다면 아직 관계를 몰라요? 서로에게 아잉과 찌라고 칭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오빠 뻘, 언니 뻘 이걸 떠나서 둘이 처음 만났어요. 관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대를 존중해주면서 나타낼 수 있는 호칭이 바로 아잉과 찌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럴 때 쓸 수 있는 호칭 M, 동생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잉, 찌, M 이렇게 짝지어져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아까 준우와 타오의 관계에서 준우는 직장 선배라서 아잉이 됐고 그리고 타오는 그쵸, 아래 직원이기 때문에 M이 됐었죠. 괜찮으신가요? 그런데 이 또이는 뭔가요? 1인칭으로서만 쓰이는 또이는요.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인사를 처음 했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짜오아잉 상대를 높여줬단 말이에요. 또는 짜오찌 하고 높여줬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내가 인사를 나누는 그 상대와 내가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또는 나보다 어린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자신을 확 낮춰서 M이라고 이미 동생으로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인사할게요. 이렇게 자신을 확 낮추지 않고도 공손하게 나타낼 수 있는 저에 해당하는 게 바로 베트남어의 또이입니다. 괜찮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잉찌, 오빠나 누나 개념으로 본다면 짝지어진 호칭은 M이 맞겠죠. 그쵸? 그런데 처음 만난 사이다? 그러면 아잉찌와 함께 또이로 확정이 되겠죠. 아잉찌와 함께 또이가요.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이 또이는 여러분들이 별개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다 라고 공식적인 말하기에서도 또이를 많이 사용하고요. 여러분들이 책에서 어떤 예문으로 볼 때도 또이를 아마 가장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IGM 외워주시고 또이 별개로 챙겨두시고 자, 우리 M가 짝지어진 호칭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남자 선생님과 여자 선생님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남자 선생님은 더이, 여자 선생님은 꼬모와 같습니다, 여러분. 더이, 꼬. 자, 여기에 어떤 선생님, 뭐 정혜인 같은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여성 학습자분들의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러면 아마 더이가 되겠죠. 그쵸? 근데 제가 이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 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이 꼬. 그리고 이때 짝지어진 호칭이 바로 M이 되는 거죠. M은 그래서 동생에게도 사용할 수 있고 동생, 오빠나 형, 누나, 동생, 누나, 언니, 동생 관계에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선생과 학생의 관계에서도 선생과 제자의 관계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더 있고 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M과 함께 짝지어진 호칭 지금부터 외워볼게요. IGM, IGM, 더 있고 M, 더 있고 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로 넘어올게요. 자, 우리 자녀와 부모 단어인데요. 아버지에게는 모라고, 어머니에게는 매라고 하겠죠. 그래서 뭐매. 이때 자녀, 자식을 부를 때 또는 그 자식이 자신을 칭할 때 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몸에 건 해보실게요. 몸에 건 이렇게요. 그래서 한 예로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제가 저희 교수님, 여자 교수님을 꼬라고 불렀어요. 꼬민서이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저를 건이라고 칭하셨거든요. 그래서 자녀라는 말인데 뭐지? 그게 아니라 그 선생님께서는, 그 교수님께서는 저를 정말 자식처럼 생각하고 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엄격하게 외우지만 사실 베트남어의 이 호칭은 굉장히 세분화되고 그 말하는 사람의 미묘한 감정에 따라서 달라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일반론적으로 이렇게 짝지어지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지만 역시나 여러분들이 상대를 생각할 때 내 자식 같아. 그러면 건이라고 칭할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내 조카뻘 되는 아이한테 조카 같아. 짜오라고 칭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부분까지, 뉘앙스까지 조금 더 챙기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어렵죠.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외울까요? 그쵸? 짜오와 함께 짝지어진 호칭. 옹바 짜오, 마, 주, 꼬, 짜오. 외우셨죠? M과 함께 짝지어진 호칭. IGM. 더 있고 M. 외우셨죠? 돼요. 자, 그 다음에 친구 사이에 부르는 호칭. 만, 거. 이때 나는 더밍. 외우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뭐 있었어요? 처음 만난 사이에서 자신을 가리킬 때 또이 단독으로 외워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정도만 챙겨주신다면 여러분들의 호칭은 아마 콱 잡히실 거예요. 그리고 호칭을 지금은 일단 이렇게 외워두시고 우리가 대화 속에서 어쨌든 우리 인물 관계도 보면 대화가 지금 다 관계가 다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하나씩 하시면서 깨달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일단은 이렇게 옹바짜오, 박, 주, 꼬, 짜오, IGM, 더 있고 M, 만, câu, 더, 민 그리고 또이까지 이 정도 챙겨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부터 복수 호칭 한번 배워보실 거예요. 첫 번째 1인칭 복수, 우리라는 단어를 보실 텐데 베트남어에서 이 우리는요. 청자를 포함하느냐, 청자를 제외하느냐에 따라서 쓰는 단어가 바뀌어요. 신기하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저희 한국어랑은 좀 개념이 달라서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커피 마시러 가요. 선생님 저희 커피 마시러 가요. 저한테 그러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저를 포함해 주셨죠. 너무 감사하게 저희 커피 마시러 가요. 우리 커피 마시러 가요 하고 별청자를 포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가 있죠. 선생님 저희 이야기 좀 하고 오겠습니다. 저를 빼고 저희, 우리 이야기 좀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청자를 제외한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한국어에서는 모두 같은 단어를 쓰지만 이럴 경우, 즉 청자를 포함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베트남어로 쭝따라고 하죠. 해볼게요. 쭝따, 쭝따. 쭝따 커피 마시러 가요 하면 저를 포함시켜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 그려주면 이해가 좋습니다. 쭝따 커피 마시러 가요 하면 저를 포함시켜준 거예요. 1인칭 포함했을 때. 자, 선생님, 저희 이야기 좀 올게요. 쭝또이 이야기하고 올게요. 쭝또이. 그래서 이 그림일 때, 즉 언제? 청자를 빼고 나머지 화자끼리일 때는 쭝또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워볼게요. 청자를 포함했다. 쭝따. 청자를 제외했어요. 쭝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요 그림 함께 기억해 주시면서 쭝따, 쭝또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2, 3인칭 복수는 너무 쉬워요. 자, 우리가 2인칭 호칭들 다 배웠죠. 그리고 3인칭 복수는 너무 간단하게 우리가 배웠던 2인칭 호칭 뒤에 의 붙여주면 되거든요. 이 의는요, 명사 뒤에서 그라는 뜻을 가져요. 여기서 앞에 명사는 호칭에 대한 명사가 오겠죠. 2인칭 명사 뒤에 의가 붙으면 그 사람이 되겠죠. 예를 들어 아잉, 남성에게 붙이는 2인칭 호칭이었어요. 뒤에 의를 붙여주면 그가 딱 되는 거죠. 그쵸? 남성의 그, 여성의 그는 그쵸. 지 뒤에 의 붙여주면 그녀가 되겠죠. 그 아이 em 호칭에 의 붙여주면 그 아이가 되겠죠. 이렇게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복수 호칭, 2, 3인칭 복수는 어떻게 만드냐? 깍 플러스 2, 3인칭 호칭을 붙여주면 되는데요. 우리 깍 하면 뭐뭐들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깍 뒤에 2, 3인칭 호칭이 붙으면 2인칭 호칭들, 3인칭 호칭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인사드리잖아요. 매일. 어떻게 해요? Xin chào các bạn 하고 인사를 드리죠. các bạn 뒤에 2인칭 호칭 반이 붙은 거죠. 반은 참고로 여러분 친구라는 뜻도 있지만 các bạn 해서 결합시키면 여러분 이런 뜻도 가지거든요. 그래서 các bạn 이렇게 되는 거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예문 가볼게요. các anh, các chị, các bạn 이렇게 될 수 있고요. 3인칭 결합해서 그들 các anh ấy, các chị ấy, các bạn ấy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해 주셔야 될 거 4가지 나왔어요. 1인칭 복수 우리 청자 포함했을 때 별 포함했어요. 쭝따 제외했어요. 쭝또이 챙기셨죠? 그리고 3인칭 복수만 3인칭 단수 만드는 법 배우셨어요. 호칭 뒤에 2인칭 호칭 뒤에 의, 그 호칭이 되는 거였죠. 그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2, 3인칭 복수 어떻게 만들어요? 단어 하나 기억해 주세요. 깍, 뒤에 2, 3인칭 호칭 붙이면 뭐뭐들이 되더라. 이렇게요.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챙기시면 오늘도 이렇게 다 클리어, 마스터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뼈대 잡아봤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실력 한번 문제로 다져볼게요. 자, 첫 번째 듣기 문제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뭔가 헤어지고 있는 느낌 아닌가요? 그리고 손을 흔들고 있어요. 그쵸? 들어볼게요. Hai, tạm biệt. Hẹn gặp lại. 그쵸? tạm biệt, hẹn gặp lại. 둘이 헤어지고 있죠? 안녕, 잘 가. tạm biệt, 다시 만나자. hẹn gặp lại. 좋습니다. 모두 맞네요. 자, 두 번째 가볼게요. 다음 빈칸에 넣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Xin chào 채워봤죠? 두 번째, Xin chào anh Junho 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 호칭과 함께 이렇게 이름까지 붙여서 해보는 거 해봤고요. 자,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준우 씨. 그리고 뒤에 rất vui, 굉장히 rất 기쁩니다. vui. 그리고 뭐가 나올까요? 당신을, 남성인 당신을 만나게 되어서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rất vui được gặp anh. 이렇게 되겠죠. 만나서 반가워요. rất vui được gặp anh. 자, 여러분들 저는 어떤 호칭을 쓸까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렇죠. 여자 선생님이기 때문에 꼬라는 호칭을 쓰겠죠. 그럼 드디어 여러분들이 제게 선생님 만나서 반가워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rất vui được gặp cô 이렇게요. rất vui được gặp cô.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인사드릴까요? cô cũng rất vui được gặp các bạn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 주어 cũng 동사 형용사까지 이거와 함께 챙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쓰기까지 끝냈고 읽기입니다. 자,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호칭만 주의해서 볼게요. chào ông bà 했어요. 옹 하면 누구죠? 그렇죠, 우리 외웠죠? 옹바 짜오 하고 외웠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안녕 얘야, 안녕 얘야 이거에 해당하는 짜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 번역만 봤을 때는 사실 이 짜오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호칭에 대한 개념을 익히셨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손잡벌 되는 사이이구나 파악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고모라고 할지 아주머니라고 할지 좀 애매했죠? 우리 M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아마도 여자 선생님이겠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짜고 만나서 반가워요. rất vui được gặp cô 이렇게 되겠죠. 안녕 얘야. chào em.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cô cũng rất vui được gặp em 이라고 해서 나도 만나게 되어서 반가워 라고 이렇게 문장이 끝나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읽기까지 모두 마스터를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3문장만 했는데 오늘은 호칭에 막 배운 게 되게 많았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호칭은요, 베트남어를 배우면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베트남의 문화까지도 이렇게 담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외운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배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 장시간 동안 열심히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멋지십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쭉 모든 아이 vui vẻ.